녹화를 하고요. 땡땡 승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어디 조인지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 오, 시간 있네요. 좋아요. 굿. 한번 볼까요? ESG 경영. 네, 철저 잘 써보셨고, 답에 규칙 잘 맞추셨고,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면 일단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이게 밑줄까지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괜히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점수 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밑줄. 요 위에 땡땡 정도까지는 그냥 오케이. 근데 이런 동그라미는 좋지 않아요. 그다음 친환경, 재무적 더해서 측정 도구. 네, 좋아요. 넘어가지 않게 쓰시면 좋겠는데 뭐 글씨가 많았죠. 뭐뭐에 더해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예. 글씨 하나도 이런 거 한 글자라도 빼시면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더해 더해. 그렇죠. 같은 말 굳이 필요 없잖아요. 글씨는 줄일수록 좋으니까. 라인만 맞춰주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 2달러. 그래서 개념도 및 특징. 음, 이거는 좋아요. 뭐 나쁘지 않은데. 요 용어는 바꿀 수 있으면 고민해 보세요. 개념도란 용어는 안 쓸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특징보다는 측정 요소가 맞지 않을까 더 싶어요. 측정으로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구성 요소, 기술 요소, 특징 이거보다는 특징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ESG 경영을 물어본 거니까 측정으로 끝내셨다면 측정 요소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용어라도 좀 더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전공 경평이를 외우신 것 같아요. 좋아요. 이 정도 쓰시면 사실 베스트죠. 나무랄 데가 없네요. 글씨 양도 좋아요. 이 정도는 모범 답안이거든요. 보고 쓰신 거 아니고 진짜 쓰셨으면 굿이에요. 용어 몇 가지만, 지적해드린 거 몇 가지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안에 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면 지금 글 양을 봐도 많이 줄일 건 없어요. 이 정도 쓰셨으면 글씨 양도 많지 않고 잘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필속이나 연습을 좀 하셔서 시간대가 한 8분대로 끊으셔야 추가 단락, 3단락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교시를 이 정도 내가 10분 안에 쓸 수 있다. 그러시면 이제 3달러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 맞으시면 6점 정도, 666해서 18점 될 것 같아요. 기본 다 쓰셨으니까. DRS 구축 유형. 테스팅 시 복구 체계도 좋고요.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으로 끝나도 좋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다음에 또 특징이네요. 구축 유형 특징은 좀 이상하죠. 네, 앞에 건 잘 쓰셨는데 얘는 시간도 없고 다음에 있나? 네, 따로 있는 거죠? 느낌이 지금. 그러면 얘는 좀 시간 관리. 시간. 매주 이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DRS 구축 유형 정의는 맞았고요. 얘도 다 좋은데 또 특징이에요. 습관처럼 특징으로 가고 계시죠? 그래서 되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특징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1단락에 썼잖아요. 2단락에 제가 한 번도 특징을 얘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상공외독이니까 얘는 구축이 아니라 운영이죠. 상공외독은 운영 유형이잖아요. 구축 유형은 미러핫, 웜콜드.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구축이냐 운영 차이는 많이 있죠. 구축이라서 구축을 쓰셨지만.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얘가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여기에 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긴 다 이것도 설명이고 저 설명일 뿐이죠. 특징도 설명도 둘 다 그냥 설명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으로 적긴 좀 애매하고 또 하나 3단표를 나눴다면 3단이면 그룹핑이 돼야지 3단이잖아요. 네, 물론 특징이랑 기술 요소 산출물로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과 산출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출물을 물어본 게 따로 아니면 산출물도 그냥 다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중요할 만한 거 얘를 일로 와야 되고 지금 상공 외독밖에 안 쓰셨잖아요. 결국 4개밖에 안 쓴 거죠. 제가 6줄 이상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줄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얘를 앞에 놓고 얘가 개념도가 일로 들어오시는 게 나았어요. 이해하시죠? 이거 3줄로 해서 요 안으로 들어오면 12줄이잖아요. 3, 3, 3, 3 하면. 그러면 여기 양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이렇게 텍스트로 써서 시간도 더 들어갔고,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도 더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구축이랑 운영 유형을 둘 다 쓰시는 게 더 베스트긴 해요. 미러와 넌콜드랑. 그래서 4달러기, 3달러기에는 보통 이제 지표 같은 거 쓰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네, 지표보다는 지표도 너무 다들 비슷하게 쓰니까 3달러는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쓴다? 그럼 지표라도 쓰면 1점이라도 더 받겠죠. 시간 안에. 지금 이거 그리시느라 오래 걸리신 거예요. 너무 여기에 정성을 많이 주셨어요. 이 그림 그리시는데 제가 보기에 한 4분, 5분 걸렸을 것 같거든요. 도식도는 2분 안에 그리셔야 돼요. 길어야 3분이에요. 도식도 그림 그렸다. 그럼 2, 3분 안에 무조건 네, 연습하셔서 끊으셔야 돼요. 도식 그리는데 시간을 5분씩 잡아먹으시면 정작 중요한 여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표예요. 도식은 간소화해서 보여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고 핵심만 딱 적어서 이해해 줄 정도로 그거 보고 아 거기 키워드 다 있네 그리고 밑에 그것도 정확하게 썼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더 좋아요. 물론 나중에 심화반 가시면 이제 도식에 있는 키워드랑 여기 있는 키워드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땐 아니고요. 당장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 이런 X 좋지 않아요? 시간 관리는 동일한 얘기고 2달러 나이 최소 6칸 평균 8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잘 쓰셨는데 점수가 빠지는 건 지금 표 내용이 좀 적어요. 아마 중요한 요소가 좀 적어서 이거 점수 드리는 건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 맞겠다 싶어서 드리는 점수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사실 세트는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무조건 다 6점 이상 맞을 정도는 되셔야 돼요. 준비한 거잖아요. 답 다 보고. 가로 해주세요. 가로. 가로 어디 갔나? SL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SLA 설명하고 SLA가 뭔지 철자를 전체를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글씨가 많아져 버리잖아요. 이러니까. 그거를 문제에서 글자를 안 줘도 내가 안다라는 느낌을 문제에다가 언어를 쓰라는 차라리. 네. 그러니까 양 따라 달라요. 내가 밑에 1달러 란에다가 쓸 내용이 없어서 그냥 그거 한 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지금 앞에 리드문도 쓸 정도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럴 거라면 여기에 설명하시오, 대 이런 얘기는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SLA 설명만 쓰셔도 문제는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영어 철자는 위로 가시면 좋다는 거죠. 여기 채워주세요. 띄어쓰기 더 하시고, 띄어쓰기가 너무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너무 같아요.
내 글씨보다 더 크게. 지금 사실 띄어쓰기 잘하셨으면 요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두 줄 채우는데. 요만큼을 줄여도 될 거거든요. IT 서비스 제공자와 이런 뭐, IT 서비스 제공자 콤마 고객 간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웃소싱 서비스 정량적 측정 및 이렇게 의로를 저 이런 거 다 뺐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글씨 간격을 넓히시고 글씨를 키우시면 이걸 다 빼야 여기 차요. 안 넘어가거든요. 글씨 좀 더 키우셔야 돼서 조금만 더 키우세요. 요만큼. 조금만 더 키우시고 띄어쓰기는 훨씬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죠. 어, 개념도 안에 이 도식도 안에 이런 텍스트가 잔뜩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키워드로만 넣으시고 다른 데 넣으셔야죠. 모두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OLA가 운영 협약서 그 정도만 적어주셔도 좋아요. 굳이 이런 모든 내용 전체 철자 필요 없잖아요. 영어를 쓰실 거라면 그걸로 됐고 한글로 쓰실 거라면 OLA하고 운영 협약서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심플하겠죠.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이렇게 많으니까 시간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도식으로만 양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도 지금 손으로 그리신 느낌이 약간 나는데 잘 안 쓰신 것 같아요. 자 쓰세요. 웬만하면 손으로 그리시는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구름 이런 거 있죠. 클라우드 그리려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장애 표시 나는 거. 우리 자에 없으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 자에 있는 거라면 다 무조건 자로 쓰시고 글씨도 너무 작아지지 않게. DB는 DB스럽게 DB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네트워크부터 라우터로 그리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명확해요. 그림만 갖고도 명확한 게 좋아요. 그다음에 나의 SLA 구성 요소. 한 줄까지 더 들어오셨네요. 상관없고, 설명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맨 오른쪽으로. 설명과 사례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설명이나 사례는 같은 데 쓰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3단으로 어떻게 나눌까요? 그룹핑 두 개 정도로 하면 되지 않아요? 측정 지표랑 계약서, 아니면 문서. 이건 그룹핑은 그런 거예요. 뭘로 해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아무것도 뭐라 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그룹핑 하겠다는데.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게 완전 이상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고 항상 그룹핑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룹핑을 했어요. 얘가 일로 들어왔어요. 여기 글씨가 얼마큼 줄어요? 이 반에다 써야 되니까 최소한 이만큼 글씨가 날아가잖아요. 이만큼 글씨가 날아가면 1분이에요. 그쵸? 그럼 시간 볼까요? 시간이 없네요. 시간 쓰셔야죠, 시간. 지금 대략 봐서 한 15분 걸리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죠?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내용이. 양이 그래요, 양이. 글씨 양이. 여기랑 여기 보이면 쓸 수가 없어요. 연습하고 쓰셔도 15분 걸리셔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와. 물론 설명을 아까 같은 케이스에는 설명 가운데 있고 뒤에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멘토 분들도 계세요. 아마 이제 오늘 피드백 다른 멘토들 와서 이제 이거 비슷한 얘기 저랑 했던 얘기 맨날 또 듣고 좀 비슷한 거 또 듣고 좀 다른 것도 듣고 하실 텐데 지금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걸 웬만하면 지켜주시고 가주시고 그렇게 변형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설명 사례 뭐 산출물 이런 애들은 결국 똑같거든요. 그거보다 앞에 그룹핑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좋아요.
집 크기도 20 키워주시고, 띄어쓰기, 글씨. 일단 내용만 봐서는 어쨌든 시간을 넘어갔을지라도 지금 3단까지 쓰셨잖아요. 여기까지 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도는 안 쓰셔도 돼요. 이 정도는 알아요. 아무리 이쪽 예, 누가 들어오도 이거 요거만 쓰셔서 요거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 부가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 쓰시면 사실 네, 점수로는 7점 받으실 것 같아요. 내용 양이나 내용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3단까지 쓰셨잖아요. 그래서 777도 맞을 수도 있는데 한 어쨌든 20점 정도 이렇게 쓰신다. 시간 안에 썼으면 한 문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문제 못 쓰면 그냥 20점이에요. 저희가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36점 두 문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 페이지 쓰면 2, 3점 맞아요. 그럼 6점 더 들어가거든요.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어쩌다 한두 문제 시간 오버해서 쓸 수 있어요. 한 11분, 12분. 그럼 다른 문제는 8분에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왜냐면 그냥 딱 점수만 맞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분 안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매주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셀테를 연습했는데 뭘 줄여야 내가 이걸 10분 안에 쓰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 글씨를 얼마큼 키워야 내가 이걸 10분 안에 쓰지? 내 도식을 얼마큼 빨리 해야 그려야 10분 안에 쓰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막 설명 많이 쓰시면 절대 시간 안에 쓸 수가 없는 게 이 시험이니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 프롭테크. 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는 안 할게요. 띄어쓰기나 이런 거. 부동산 기술 합성어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좋아요. 기술 요소. 여기도 서비스 구성도와 기술 요소가 낮겠죠. 개념도란 용어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 안 나니까 쓰는 용어거든요. 자, 어쩔 수 없는 최악의 경우. 아, 이건 도대체 가운데 걸 내가 쓸 말이 하나도 없어. 그때 쓰는 용어. 그러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쓰시는 게 당연히 이 사람이 용어를 명확하게 쓴다면 그걸 정확하게 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퀄리티, 이 사람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답안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잘 아네 이래야 그 다음에 조금 실수 나와도 잠깐 헷갈렸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수니까 이러지 않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채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필이 내가 전문가라는 어필이 돼야 돼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전문가적인 어필이 돼야지 내가 좀 못 써도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알아도 용어를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쓰시면 아는 게 티가 안 나요. 왜 남들도 비슷하게 다 쓰니까. 아시겠죠? 그게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빨리 합격하시려면 그런 걸 빨리 몸에 체득하셔야 돼요. 네 줄 안 되죠? 여섯 줄. 네 줄 쓰면 밑에 많이 써야 돼요. 이거 봐요. 안 되죠, 안 되죠. 한 페이지 쓰려고 3단락? 안 돼요. 나까지가 한 페이지 차야 되는 거예요. 양이 너무 적어요. 네 줄밖에 안 되죠? 최소 여섯 줄. 여섯 줄 해야 한 줄 남거든요. 그럼 한 줄 남으면 여기다 간글이라고 해서 그냥 설명글 한 줄 쓰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딱 한 페이지 차는 거예요. 최소 페이지 한 페이지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이렇게 쓰면, 이 사람 모르네? 예요. 3달러 쓴 거 의미 없어요. 모르네요. 이럴 거면 3달러 안 쓰고 2달러 더 많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면 기술 요소랑 사례라고 하고 기술 요소랑 사례 그룹핑해서 이거 그냥 썼을 거예요. 정말 생각 안 나면. 그렇게라도. 아시겠죠? 키워드가 난 못 넣겠어. 근데 못 넣을 수가 없어요. 키워드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못 넣을 수가 없고 기술 요소 3단표. 3단 안 하면 오른쪽에 글씨 양이 많아져요. 안 돼요. 아예 연습을 힘들더라도 초반부터 3단 하는 연습을 그냥 들이세요. 그게 빨라요. 해보니까. 2단이나 3단표로. 강정배 일사님은 2단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바꾸면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또 노력이에요. 그것도. 당장 한 페이지, 당장 기본 필수반 안에서 한 페이지 쓰는 거는 더 빠를 수 있는데, 그룹핑도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줄여주니. 근데 결국은 한 번 틀 잡힌 걸 다시 바꾸는 건 또 힘들어요. 오른쪽을 3단 안 하면 설명을 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글을 많이 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3단으로 나누면 오른쪽 양이 확 주니까 글씨를 축약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축약하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냥 미리부터 그냥 아예 그냥 이건 그냥 틀이니까 빨리 이 틀에 적용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면 몇 번 해보면 그냥 되거든요. 한 두세 번만 해보면 진짜 두세 번이라는 게 2, 3주 차죠. 2, 3주만 꾸준히 해보면 그냥 몸에 배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야지. 저 공부할 때도 이제 주저리주를 쓰지 말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이 기본 필수반이든 어쨌든 공부 짧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모르면 설명하거든요. 모르면 길게 써요. 사람이 그래요. 모르면 막 설명을 더 많이 달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뭔가 더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사람이 그렇거든요. 알면 알수록 축약해서 잘 써요. 그래서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막 설명글이 많으면 잘 모른다고 느껴져요. 네,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냥. 글 많으면 안 읽는다니까요.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은 날막까지가 또 이거 최소라고 해드려야 돼요. 5칸 하셔도 돼요. 5칸 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거 6칸으로 해놓을게요. 가로 해놔야지. 적어서 감점되진 않아요. 영과 일치. 굳이 더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쓰시는 게 딱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지금 페이지 양이 안 나왔잖아요. 정의는 있고 뭔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5점 정도 나오는 거죠. 15점. 편해요. 아, 정의 맞았네. 그리고 이 사람 알긴 아네. 그리고 한 페이지 어쨌든 3단까지 적당히 채웠네. 뭐, 딱 보고, 아, 그냥 15점. 아, 그냥, 또는 14점. 이렇게 주고 끝나요. 더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답안 쓰시면 채점자는 저거 10초도 안 봐요. 한 2초, 3초 보고 정의 읽고, 양 없어. 점수 끝. 뒤에 뭘 썼든 하나도 안 봐줄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채점하는 왜냐면 어차피 떨어지는 사람들 점수는 적당히 주면 돼요. 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점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합격권만 만들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이 말은? 네. 왜냐면 낮은 점수 받은 게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피드백을 할 것도 아니고 답안 보러 갈 수 있거든요. 답안에 아무런 표기가 없어요. 내가 쓴 거 그대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안에다 하나도 표기 안 해요. 채점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왜 점수를 맞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합격권 점수가 아닌 사람은 적당한 수준으로 좋은데 점수를 너무 낮춰주면 떨어질 케이스가 되는 답안이면 답안은 5점 주는 거고요. 그냥 아예 이 사람 안 되는 답안이면 4점 이하 주는 거예요. 근데 쓸 내용도 안 썼고 그러면 2, 3점 주는 거죠. 무조건 떨어뜨리진 않지만 점수 대가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정의는 맞았는 얘기가 지금 정의는 그래도 맞았으니까 5점인 거예요. 정의 틀린 순간 4점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근데 정의 틀렸는데 내용도 적고 그러면 3점 이하로 가는 거고. 이게 기준이 있어요. 물론 공식적 기준은 아니지만 채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채점할 수밖에 없는 데는 상황이 있다. 하시오 이런 얘기 빼세요. 글씨 한 글자로 적혀 써야 돼요. 저 같으면 프로젝트 관리 설명어 끝냈어요. 하시오 이런 얘기 의미 없어요. 텍스트 다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400분 시험 보러 가시면 글자 한두 개만 더 썼어도 그 표의 마지막 칸을 채울 텐데 칸을 못 채우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1점 까여요. 최소. 칸을 채우면 안 까일 거를 모은 글자로 쓰고 나오면 안 까일 거를 비우고 나오면 까여요. 표 그려놓으시고 비우면 안 돼요. 공백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르이랑 하시오를 쓴다고요? 네 글자나? 나중에 표에 네 글자 쓰면 한 칸 찰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우스운 게 아니고 진짜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1초 1초 글자 하나 쓸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에요. 이건 진짜로. 잘 쓰는 분들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쓰는 분들 있지. 그런 분들 노네. 우리 보편적으로 못 써요. 보편적으로 시간을 쓰기도 빠듯해요, 다들. 그러면 글씨를 줄여야죠. 그렇죠? 의미 없는 글씨로 시간을 넣지 마세요. 여기도 봐요. 여기 띄어쓰기 너무 좋거든요. 좋았다가 점점 좁아져요. 왜? 여기를 채우려고 보니까 이런 하는을 써야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어떻게 줄여볼까요? 고객이 특정 비용과 위협을 관리하지 않고도 하기 하는. 참 많네요. 일단 다 좋은데 여기 키워드가 어딨죠? 가치 공동 창작 이거 하나인가요? 없잖아요. 그거 왜? 여러분 보이는 키워드가 있나요? 없죠. 키워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특정 비용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다 써요? 아웃소싱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 쓰고 싶으시면 그냥 비용 감소 위협 감 비용이랑 콤마하고 위협 해도 되겠네요. 비용이랑 위협 감소 목표로 뭐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아웃소싱이나 아니 ITSM 시스템 구축할 때 쓰는 거잖아요. ITSM 시스템 구축의 비용과 위협 감소 목적으로 어떤 SVC, SVS 기반으로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모음집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줄겠죠. 여기 가치 공동 창작 이런 거는 칸 부족하면 써주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목적이 돼버렸고 키워드가 너무 보이지가 않는다. 일단 이게 문제고, 그쵸? 특징 여기다 적으셨어요? 아,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이 시간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시간 어디 있나요? 시간 없네요. 아, 여기 축구장 안 돼요. 이 축구장 뭔가요? 도식하는 공간이 비어 보이면 잘못 그린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하실 거라면 그냥 하나, 둘, 셋, 넷을 끝으로 채우시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넣든 네모 하나 넣고 화살표로 이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화살표 이으면 또 네 군데 공간이 뜨니까 거기 글씨라도 키워드 있게 채워야겠죠. 네, 이 구성도만 쓰기 없기. 프레임워크의 구성도 및 구성 요소. 여기는 요거 목차에 대한 내용 여기 다 쓰세요. 그 다음에 ITIL V4 프레임워크 구성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구성 요소. 다른 건 줄이라고 했는데 목차는 제가 줄이라는 얘기 안 해요. 목차는 쓰셔야 돼요. 목차도 꽉 채우는 게 좋아요. 채울 수 있다면, 최대한. 그리고 이런 거는 반복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서에도 이렇게 구성도만 딸랑 하는 문서는 없지 않나요? 목차에 이렇게 구성 요소만 딸랑 있는 건 여러분은 본 문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자동차 매뉴얼이 아닌 이상. 저희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왜냐하면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쓰다가 얘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으면요. 또 위에 와서 이걸 읽고 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채점할 거야, 뭘 볼 거야를 도와주셔야 돼요. 채점자가 잘할 수 있게. 그리고 구성 요소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또? 네. 뭐라고 했죠? 구성 요소는 가운데. 그렇죠? 3단표에 항상 가운데. 여기는 그룹핑. 하나짜리 그룹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짜리 그룹핑이 어디 있어요? 뭐 그룹핑하는 의미가 없지. 그룹핑을 했단 얘기는 최소 두 개 이상의 그룹을 넣는다는 얘기고, 그룹을 했단 얘기는 그룹의 구성 요소가 서브가 최소한 두 개는 돼야 되는 얘기죠. 두 개 하나 두 개 괜찮아. 이건 괜찮아. 아시겠죠? 두 개 하나 두 개는 괜찮아요. 근데 두 개 하나는 좀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룹핑을 했단 얘기는 어쩌다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두 개 이상 적는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파 조각만 쓰시면 안 되고 SVS랑 SVC도 일부 쓰셔야 된다. 그래야 칸이 나오니까. 여기 끝 쓰시고 한 줄 띄어야죠. 문제와 문제 사이는 한 줄 띄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안에선 띄지 않고 문제와 문제 사이엔 띈다. 두 개 한꺼번에 볼까요? BSC 설명.
개요를 하고 정의를 했는데 나가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서브 단락에 했다. 당연히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얘기죠. 좀 전이랑. 그룹핑인데 그룹이 없는 거나, 단락을 뺐는데 그 다음 단락이 없어? 단락을 뺄 이유가 없죠. 얘가 바로 정의가 갔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비교? 이거 왜 나왔죠? 바꿔야죠, 바꿔야죠. 2와 3을 바꾸셔야죠. 비교 안 물어봤어요. 얘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BSC랑 비교는 여기다 쓸 게 아니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본문 1단락과 2단락, 특히 2단락에는 물어본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본 거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어본 거. 아시겠죠? 잘못됐어요. 글씨 양도 너무 많아요. 도식 하나도 없죠. 텍스트로 한 페이지 반을 채웠네. 이거 한 20분 썼겠는데? 18분? 18분 맞나요? 안 오셨나? 조땡땡님? 뺐어가지고. 아, 네. 뭘 베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베껴 쓰시면 안 되고. 시간 쓰셔야 되고, 베껴 쓰시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네. 보고 쓰시면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셀테를, 이걸 시간을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 진짜 얼마큼 안에 썼는지를 알아야 제가 뭘 주의라고 하든지, 뭘 더 공부하라고 하든지 피드백을 드리는데, 보고 써보시면 제가 아무런 그런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예요. 아시겠죠? 일단 점수는 안 드릴게요. 보고 쓰셨으니까. 말씀드렸죠. 목차는 명확히. 네. 문제에 따라서 도식 없이 텍스트로만, 그러니까 표로만 다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해요. 그런 문제는 정말 드물어요. 열세 문제 만약에 푸시면 한 문제 정도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웬만하면 선택 안 하는 게 좋고. 아까 같이 이제 물어보신 것 중에 세 개 물어본 거, 뭐 이런 거 케이스라면 그건 뭐 진짜 표로 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텍스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쓰셨기 때문에. 네, 두 개 했군요. 구독 경제. 네. 네. 뭐죠? 네. 아, 구독 경제 설명인데, 일단 첫 번째,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글씨 많이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의와 특징인 건 좋고요. 마찬가지죠. 구독 경제의 정의, 구독 경제의 특징. 이게 낮고, 네. 이게 단락으로 나를 빼면 표가 들어가야 돼요. 단락으로 빼시면. 그래서 단락으로 빼지 말고 웬만하면 정의만 특징하시고 그냥 표 하나에다가 정의 특징한 다음에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세 줄짜리 그리시고 표를 앞에 정의랑 특징이라고 바꿔 하셔도 좋아요. 또는 정의를 쓰시고 특징하고 가로하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죠. 몸으로 발전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특징이잖아요. 소유경제, 구독경제로 발전보다는 이 구독경제 특징, 정기결제, 정기배송 이런 특징을 좀 넣어주시는 게 더 낫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인데 네, 10분 안에 쓰셨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쓸 텐데 쓰다 마셨죠?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네. 너무 적어가지고 저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림 아무로도 그리셔야죠. 제가 이런 경제 같은 거는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플랫폼이잖아요. 서비스니까. 그러면 플랫폼이면
3단으로 쪼개서 사용자랑 프로바이더인 제공자랑 가운데 서비스를 그리시고 정말 그릴 게 없는 도식이라면 거기 안 서비스의 내용을 쓰시면 된다. 표처럼 몇 개 칸 나눠서 쓸만한 게 뭐 있어요? 결제 서비스 지원할 거고 인증, 보안 그냥 우리 알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용자 UI인데 화면인데 모바일랑 UI 모바일 앱 뭐 이런 거 그냥 정말 쓸 거 없으면 그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뭐 피드백 서비스잖아요. 그 다음에 리뷰, 뭐 많잖아요. 추적 시스템, 뭐 넣기 나름이죠. 그쵸? 그냥 우리가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 이건 진짜 경제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죠? 그림 하나 그리시고, 그렇게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방금 했던 거 들어가면 되죠. 구독 경제 하려면 정기 결제하고 그런 서비스 기술이 필요하고, 또 뭐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 뭐, 생체 인증, 지문 인증, 저번에 인증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넣고, 랩톱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서비스 구현하려면. 그래서 많아요. 말을 만들기 나름이시다. 서브노트에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는 최소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서비스면 그냥 뻔한 거죠. 물론 아직 안 뻔해요. 알겠거든요. 아직은 안 뻔한 게 맞는데,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셀 텐데 이렇게 갖고 올라오시면 이제 정말 제가 드릴 피드백이 적어진다는 거죠. 고민하고 만드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좋은 딜량도 얘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지금 가이드 이렇게 해드릴 거잖아요. 아예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잖아요, 아직. 그럼 저한테 피드백 요청하세요. 저 주중에 여러분들 그냥 뭐 저는 주말에 한 번 만난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 주중에도 연락하시면 제가 다 받아요. 제가 정말 바쁜 포고라도 나중에 통화는 한 있더라도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많이 하시고 좋은 분들이랑 또 많이 얘기하시고 전체 기수분들이랑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셔야 된다. 점수는 이렇게 쓰시면 네, 그냥 3점이에요. 3점도 정의가 맞아서 드리는 거예요. 글씨, 시시프 키우세요. 좋습니다. 비교 문제 나왔습니다. 비교인데 갑자기 이제 비교는 뭐라고 그랬죠? 비교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한다. 무조건 좌우 비교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설명일 때 이렇게, 비교일 때는 다 비교.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근데 가 비교 있고 나 비교는 어디 갔나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문제는 개념 비교, 도식 비교. 또 도식이라고 썼다고 설마 도식 비교라고 쓰면 안 돼요. 용- 용어는 전문성 있게. 다음에 구성 요소 비교입니다. DRS 구축 유형을 물어봤죠? 그러면 네. 웬만하면 요거 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텍스트 양은 마음에 드네요. 텍스트 양은 좋고 근데 뭐가 없냐면 네, 목적만 있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기술이 들어가야죠. TCO 뭐 RTO 이런 RCO 기반으로 미러핫 웜 사이트 등 구축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면 키워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긴 거보단 정보 시스템 업무 연속성, 복구, 위에, 이런 정도로 앞에 떼우고, 키워드 3개 이상 적고, 시스템.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꾸 답안에 정의를 쓰실 때, 키워드를 넣는 연습을 하시고, 목적을 적으라고 했더니, 목적으로 다 쓰시면 안 되고, 목적을 축약해서, 목적은 상위 한 줄 안에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안에 쓰고, 키워드를 좀 더 풍성하게 3개 이상 쓰시고, 최소 3개. 정말 안 나올 때 있죠. 어떤 특정 토픽들은 키워드 넣기 어려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습관을 자꾸 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키워드를 많이 쓸수록 점수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밑줄 그어주시면 확실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도 뭐 다 바로 키워드에 정의의 키워드 눈이 가기 때문에 정의도 적당히 읽고 넘어가 줘요. 오타가 정의에 있어도 목적을 좀 잘 몰랐어도 그냥 넘어가지거든. 왜냐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밑줄 줬다면 이 사람 안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거랑 안다고 생각되면 뭘 봐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석이 돼요. 모른다 생각하면 다 틀리게 해석되거든요. 퀘스천이 붙으면 안 돼요. 정의에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잘하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네, 1번은 페이지양이죠. 두 번째는 글씨가 너무 많죠? 그래서 15분. 여기가 너무 많아요, 설명이. 띄어쓰기를 좀 더 해서요. 하시고 글을 좀 줄여보세요. 너무 상세하게 썼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전문회사 위탁에 다 뺄 것 같아요. 전문회사 6글자로 딱 떼웠다. 글씨 크게 써서. 그렇죠? 공동으로 운영, 건립 운영. 너무 계약만 있으니까. 공동 건립 운영. 상호 계약 지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웃기죠? 웃기죠.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다 글 씁니다. 다음에 기업 독자 운영, 독립 운영. 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된다. 대시하신 건 좋아요. 대시한 건 좋아요. 대시도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대시 좋아요. 대시 왜 좋을까요? 글씨를 줄여주잖아요. 대시 쓰고 앞에 대시를 조금 더 띄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줄여야지. 그렇죠. 보통 여기도 대시 하나씩 다 넣어요. 근데 대시가 글씨 양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선명하게 가독성, 키워드의 가독성을 줘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구분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긴 하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한다. 요거 3달락으로 갔어요. 요 간글 쓰고 한 요거는 굿이에요. 여기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근데 문제는 여기 텍스트가 더 많아. 그래서 저 같으면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 저 비즈니스 측면과 기술 측면하고 비용 안전성, 호환성, 효율성 강화. 고려사항이잖아요. 가운데 고려사항 땅 받고 끝. 동그라미 3개와 글씨는 요거 다 버리고 요걸로만 떼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빨라요. 3단락은 웬만하면 표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괜찮은데, 표보단 도식이 빨라요. 아직은, 도식 근데 저 오래 걸려서 안 그런데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나중에 뭐 도식 저번 주에 한번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자 쓰시고 연습 좀 되시면, 저도 지금 많이 느려졌는데, 웬만한 표 하나 그리시는 거는 진짜 한 10초도 안 걸려요. 줄 몇 개 긋는 거잖아요. 짝짝짝짝짝짝 그으면 되고, 도식도 금방 그려요. 자가 생각보다 구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돌려서만 잘 쓰시면 금방금방 그려요. 네. 저 괜히 손잡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짚고 이거 돌려갖고 위치 잡으라고 있는 손잡이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습관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 많이 하셔야죠. 필사밖에 없어요. 자 빨리 익히는 건 필사밖에 없어요. 필사를 하셔야 자가 손에 빨리 익어요. 다른 자를 쓰셔도 많이 쓰시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 특히나 어쨌든 ITP 거고,
네모칸 세 개가 도식 그리는데, 요런 도식 세 개 그리는 데는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그냥 딱 간격까지 다 돼 있어요, 도식에는. 근데 그냥 그거 대고, 안 움직이고 세 개 딱 그리면 돼요. 예. 그럼 이거 동그라미 세 개 그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2초 안에 그리셔야 돼요, 세 개는. 그 세 교형은. 네, 아시겠죠? 진짜 빨리 그리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점수는 페이지가 안 되는 고로. 그래도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4점은 드릴게요. 12점. 본문 내용이 50. 진짜 작정하고 이거를 다 쓰셨는데 아깝죠. 점수 못 받으시네. 네, ITIR 4.0 또 나왔어요. 네, 뭐죠, 여기? 네. 일단은 ITIL은 표준이 아니에요. 베스트 프랙티스 모음이 사례 모음집이지. 정의부터 다 틀렸죠. 정의 내용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안 봐요. 이러면 이제 2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정의가 틀렸으니까 밑에 또 틀렸겠거니. 그래도 좀 봐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키워드는 적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는 맞아야 된다. 아시겠죠? 조정파가 적으셨고, 네모 치우세요. 네모. 네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라인, 이쪽 라인은 무조건 여기 라인을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간에 왜 이상하게 그러셨어요? 밑에도 이거 왜 없어도 되는데? 그쵸? 일단, 여기 라인들은 여기 안 거도 돼요. 여기도 안 거도 돼요. 있잖아요. 이미 있는 라인인데, 두 줄을 왜 더 쓰시나요? 아깝게. 3단표로 쪼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씨 하나, 줄 하나 들고 쓰는 것도 다 시간입니다. 다 시간이에요. 글씨체가 안 좋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채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근데 줄이 새까맣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이쪽은 얇아서 티가 나거든요. 글씨 안 좋으신 분들은 왼쪽 트지 마시고 채우세요. 글씨 깨끗하신 분들은 해보시고 그게 없어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비어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글씨가 차 보인다? 그럼 왼쪽 비우셔도 돼요.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그래도 상단의 도식, 여기 도식은 채우세요. 표는 안 하시더라도 위에는 있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정의. 정의를 쓰다 말면 안 되죠. 정의는 무조건 두 줄. 여긴 잘 쓰셨어요. 네. 얘가 일로 와야죠. 얘가 2달러 가로 와야죠. 얘가 나가 되고. 자, 굳이 이쪽으로 빼시면 안 되죠. 도식은 본문이에요. 1달러로 빼지 마세요. 1달러엔 정의 특징 외에 쓰지 마세요. 필요성이나 아까 ITIL 버전 3.0에서 4.0 같다는 거 정도 그리시는 것까지라면 전체적인 개요 느낌이니까 괜찮은데 핵심적인 구성 요소나 도식은 아니잖아요. 그- 그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기술? 핀테크는 서비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긴 기술 요소는 엄청 잘 적으신 거 좋은데 여기도 기술 요소로 하고 기술 요소로 끝내는 게 좋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의 키워드를 적으셨는데 왜 옆에 쓰셨을까요? 그쵸? 굉장히 많이 적으셨는데 아깝죠?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쵸? 키워드는 한 줄에 하나예요. 콤마 찍고 여러 개 쓰지 마세요. 아깝게 공간 낭비하지 마세요. 키워드 낭비하지 마세요. 그쵸? 이거 반만 써도 됐었을 양이에요. 차라리 이걸 미친 듯이 여기까지 쓰시면 오히려. 그쵸? 근데 문제 뭐예요? 미친 듯이 쓰면 오른쪽 설명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시간이 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잘 쓰신 거예요, 키워드는. 하지만 원하는 답의 틀은 아니다. 키워드 너무 잘 쓰여 점수를
안 될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도 본문 내용이 적어 보입니다. 특성공. 네. 그래도, 네. 보드, 합격 점수는 안 돼요. 그래도 점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본문이 일단 한 페이지도 안 찼잖아요. 최소 한 페이지는 쓰셔야 돼요. 물론, 뭐, 채점자에 따라서 한 페이지 안 돼도 점수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 무조건 이상 쓰세요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시험 문제 자체에 그렇게 규칙을 정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례로 다른 기술사는 한 페이지 안 쓰고 그냥 텍스트를 줄줄 쓰고 가도 점수 잘 받고 가요. 다른 기술사는 그래요. 저희는 이미 틀이 예,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나은지 그쪽이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텍스트로만 쓰면 더 잘 써야 되거든. 차라리 이렇게 도식화하고 하면 조금 못 써도 채점할 포인트가 딱딱딱딱 보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점수를 매기고 다른 기술사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이 틀로 작성하면 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 봐요. 근데 다른 기술사들 시험처럼 그냥 막 텍스트로 줄줄줄 쓰면 채점하는 게 채점자가 힘들기 때문에 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상태로 비교를 하면 서로 비교 포인트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비교해야 되냐면 키워드 양으로 더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럼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 키워드 3개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양이 적어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될 수도 있긴 하죠. 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토픽 양이 너무 많고 범위가 넓고 여기저기 딱 갖다 써도 되는 거라서 저희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타 기술사에 비해 양은 많지만 내용의 정확성은 사실 주요 키워드 3개면 된다. 그래서 하시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둘둘 301. 제가 저번 주에 잘못 강의 드렸던 PDCA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한 운영. 글씨도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요. 글씨 크기가 좀 작네요. 마찬가지로 한 30%는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글씨 크기를. 그러면 여기 글씨를 좀 빼야겠죠. 의로 그렇죠. 이런 거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지 지원이면 끝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하는 다 빼도 유지 지원하는 칸이 있어야겠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글씨를 키우시면 이 정도를 빼야 아마 차든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은 네 그렇게 쓰시면 일단 여기서 이거 쓰시느라 2분 그렇죠? 일단 2분 날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죠? 시간도 없네. 음 이런 건 없어요. 도식에 이렇게 설명을 쓰지 마세요. 그렇죠? 계획, 실행, 체크, 액트 그냥 알아요. 알아요. 이런 거보다는 이 네 개에 전달되는 애가 뭔지를 저기다 키워드로 적으시는 게 맞죠. 그렇죠? 화살표를 했으면 얘가 일로 갈 때 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가든 체크리스트가 가든 체크를 해야 할 거잖아요. 체크했으니까 피드백이 있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피드백이 됐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뭐가 전달되거나 뭘 하기 위한 지표가 있든가. 그렇죠? 화살표를 했단 얘기는 화살표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화살표를 했단 얘기는 전달이 되든 키포인트가 되는 게 거의 키워드로 박혀 얘가 정확한 도식도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도식.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쓰는 게 아니죠. 얘를 설명을 여기다 써야죠. 연계 요소와 설명? 이상하죠. 줄줄 301은 조리개지 운송기 아니었나요? 이제 기억하기로는. 조직,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리더십 아닌가요? PDCA가 조리개지 운송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두음이 있어요. 그 두음 기반으로 쓰시고,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억 안 나시면 쓰신 건 좋은데, 얘가 얘로 내려와야죠. 이 PDCA 내용이 일로 왔었어야 돼요.
이 표 안에 들어가서 3단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4개랑 4개 하면 8줄. 연계 요소랑 이 사이클 요소. 그러면 8줄의 표가 정확하게 됐겠죠. 그럼 얘를 2줄 더 늘려서 여기에 키워드 좀 넣었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었을 것 같아요. 사례, 사례도 나 있어야 된다 했고, 표로 하세요. 줄줄줄 텍스트로 쓰는 거는 쓰지 마세요. 간글 외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간글 외에는 이런 줄줄줄 쓰는 텍스트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다 표에 넣든가, 도식에 넣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네, 답안 작성법 다시. 씨. 점수는 그래도 정의랑 내용은 있어서 15점 드리는데, 답안 작성법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프롭테크 똑같네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징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계세요. 특징 이것만 해도 벌써 3분, 글씨 느리시면 4분도 썼겠는데. 시간 안에 쓸 수가 없어. 특징이 너무 많아. 1교시형은 표로 넣지 않는 한 설명을 쓸 일이 없어요. 키워드 특징에. 저- 그게 심플하죠. 설명 못하는 키워드를 내가 넣어놔도 되잖아요. 내가 몰라도 그냥 들어본 것만 써도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알아서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채점자는. 그냥 내가 들어본 용어인데 여기 맞는 것 같으면 쓰시면 돼요. 그걸 내가 설명을 모르셔도. 1교 시험 같은 게. 표로 쓰시면 설명을 써야 돼요. 힘들어진단 말이죠. 텍스트도 늘어나고. 근데 물어본 게 특징을 물어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 뭐하러 힘을 주시죠? 필요 없죠. 사실 15점도 그냥 그래도 도식도 그리시고 표도 그리시고 정의도 쓰시고 그랬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긴 줄이 가야 돼요. 가로줄은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 공백 안 돼요. 이거 안 쓴 거예요. 이렇게 2줄로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운데 쓰세요. 아니면 이걸 쪼개서 2줄을 쓰시던가. 가운데 써도 돼요. 이거 줄 없다 생각하세요. 내가 준 글이 아니면 없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구속경제 좋습니다. 무소유 시대 주기적 정기적 좋아요. 키워드 딱딱 경제 모델 좋습니다. 특징 여기도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특징 그래서 특징을 3단표까지 이거 쓰실 거면 3단표를 쓰셔야죠. 이 내용을 3단락에다가 3단표를 3단락에 빼세요. 차라리. 이 정도 정성을 들이실 거라면 얘는 3단락으로 갔었어야 됐네. 그리고, 그리고 내용이 없죠. 본문이 많아야 돼요. 2단락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본 게 2단락이잖아요? 2단락을 한 페이지 쓰라는 거예요. 1교시에 1달러, 2달러 한 페이지라고 말씀드린 건 2교시 정의나 특징 3줄 정도 쓰고 나머지를 쓰라는 거지. 즉, 2단락의 가와 나로 대부분의 페이지를 만들라는 거고, 원래는 2단락만 갖고 한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2교시형으로 이제 몇 주 있다가 넘어가시면 무조건 한 페이지, 1단락에 정의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2단락에. 그러면 개념도 도식이랑 표 하나로 한 페이지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8줄 쓰지 않으면 한 페이지가 안 나와요. 표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자꾸 몸에 배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사항은 구독경제의 요소가 아니죠. 이건 다 3단락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보통 물어본 게 아니면 기술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구성 요소, 기술 요소. 그 요소들이 들어가야 채점하기가 편해요. 진짜 그것도 아니면 절차라도.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로 가시는 게 제일 심플하고 절차도 최악의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항상 구슬이 이게 어쨌든 저희가 IT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든 다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이 구독 경제 하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 이게 맞죠? 그걸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거 왜 이런 고려사항, 적용사항은 3달러고 추가로 쓰는 거예요. 추가. 아, 내가 여기도 알고 있어?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면 그거 쓰셔야 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그렇죠. 무조건 21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 빨리 쓰는 분도 한 15분 걸리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얘 또 분량이 깡패라고 분량값이 있어요. 기술 요소 없었어도 15점은 받으실 것 같아요. 정성껏 쓰면 점수가 나오긴 해요. 전혀 다른 내용을 썼어도. 고객 여정지도 네, 시각적 도식화 좋은데 시간적 나열도 좋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타임라인. 여기 밑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분 도패. 그렇죠. 인분 도패. 그 앞에 좀 여정 교요라고 안 쓰고 쓸말 없어서 앞에 그냥 우리 경험 기반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리드문이라고 하죠. 리드문 붙이면 좋죠. 여기는 개요하셨으니까 어, 정의를 쓸 때도 그런 거 고개 연습할 때도 정의만 쓰면 좀 비니까 앞에 있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붙이는 보통은 리드문을 무조건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더 전문성 있어 보이죠. 아주 이거를 핵심적으로 관통할 말을 아예 시작부터 주면 그게 이제 의미 없으면 안 돼. 그쵸? 리드문을 썼다는 얘기는 작정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딱 가야죠. 이 사람은 한 내용으로 이걸 다 아는구나. 라는 느껴지면 뒤에 점수에 대한 그런 어떤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쓰는 건데, 근데 그냥 쓸 거 없어 대충 떼어낸 말이면 사실 그런 후광 효과가 없죠. 그러면 이제 쓸까 말까 고민해. 내가 텍스트 쓸 게 많으면 쓸 필요가 없고, 없으면 채우는 용도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개요는 안 맞아요. 개요를 썼으면 가 나로 가야 돼. 지금 정의나 개념이 없잖아요. 정의나 개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요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의가 아니잖아요. 용어는 조심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분 도표 좋아요. 잘하셨고, 페인 포인트, 와요 포인트. 네. 시간. 이 정도면 좀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식은 조금만 더 고민. 도식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도식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글씨 양도 이 정도면 좋아요. 글씨 크기도 이 정도면 다른 분들도 이 정도 글씨 크기 쓰시고 띄어쓰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글씨 양 안 많잖아요. 이 정도 쓰셔야 연습하시면 한 8분 때 쓸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생각하시느라 11분인 거예요. 이 정도면. 생각 없이 이제 손이 나갈 정도 되면 8분, 7분에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3달락 쓸 수 있겠죠. 3달락 쓰는데 보통 2분 정도 잡거든요. 그럼 10분 안에 하나 딱 쓰는 거. 잘하셨어요. 진짜 이번 거 글씨 크기랑 참고하세요. 글씨 작다고 말씀드린 분들.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글씨가 확확 들어오지 않나요? 그냥 봐도. 그렇죠? 네, 띄어쓰기가 잘 돼 있고 글씨가 크니까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죠.
용어 조심해 주세요. 계속 개요로 쓰시니. 요건 안 써도 돼요. 시간 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구성 요소. 여기 너무 공백이 많아요. 찌글찌글 손으로 그리셨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웬만하면 손으로 그리지 마세요. 그냥 글씨체. 제가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작게 쓰기 없기 말씀. 밖에는 이렇게 크게 쓰고 여기는 작나요? 커야죠. 모양이 이렇게 그림 있다고 꼭 이렇게 그릴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 네모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화살표 대각선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씨 크는 칸이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계속 뭐 그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본 참고 자료에 있는 도식이 답이 아니에요. 참고 자료지. 그거 보고 그대로 그리지 마시고. 근데 물론 다들 그렇게 그려요. 맨날 본 게 그거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죠. 아, 이번에는 내기퉁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리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그때는. 그쵸. 그러게 사람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공간 활용을 좀 하시고, 이렇게 비어 보이지 않게. 얘 여기다 써도 됐잖아요. 얘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 이미 썼잖아요. 화살표 꼭 안 해도 알아들어요. 적당히 알아들으니까. 좋습니다. 3단표. 이건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콤마는 하지 마시고, 한 줄 하나씩 쓴다. 점수를 빼기가 애매하네요. 보통 이렇게 쓰시면 이제 실제 심화반 가시면 이제 5.8점, 5.7점 이렇게 주실 거예요. 아, 다 쓴 것 같은데 왜 6점이 안 되지? 막 이런. 제일 짜증나는 게 5.9점이거든. 도대체 뭘 수정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런 게 5.9점이 되는 거죠. 고객 여정 지도. 시간 순서대로 나열 시각화하는 방법. 좋습니다. 그래서 인분 도패. 이게 좀 더 아까랑 비슷한데 있어 보이네요. 조금 더 같은 도식이라도 좀 더 나 보이죠? 내용의 차이는 많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고객 요정 지도의 절차. 고객 요정 지도의 구성 요소가 맞아요. 3단표. 같은 내용이네요. 글씨체도 몇 분 걸리셨을까요? 많이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쓰라면 7분. 이분은 제가 보기엔 한 11분? 12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3단표. 똑같죠? 근데 진짜 이런 하나하나 1점 1점씩 까이는 게 최종 점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1점 차이로도 떨어지잖아요, 저희는. 총점으로 붙는 거예요. 1점 차이로 떨어진 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꽤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문제를 하나하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합격권이 너무 많아서, 네, 점수를 까서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59.9로 떨어지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그분들이 속이 터지죠. 왜냐면 합격할 사람이었거든. 59.9라면 사실 합격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진짜 운에 의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진짜 잘 쓴 사람이 붙고 그게 아니야. 그냥 운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멘탈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동굴에 들어가시죠. 절대 안 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냥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내 점수는 무시한다. 아시겠죠? 점수 없는 거예요. 59.9나 30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건 그냥 떨어진 거지. 뭐 이게 이뭐 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해서 붙어야지. 60.0이라도 붙으면 돼요. 이거 붙으면 장땡이 시험이니까. 오피니언 마이닝, SNS 좋아요. 평판, 경향, 감성, 마이닝 기술 특징이 좀 센데 구성도
수집. 좋아요. 이런 개념도 참 좋죠? 있어 보이죠? 전문성이 느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이것도 좋아요. 마이닝 가운데 쓰세요. 중간에. 여기 넘어오면 웬만하면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잘하셨는데, 여기 있는 좌우 정렬로 맞춰주세요. 좌우 정렬이 아시죠? 자간을 띄워서라도 좌우 정렬 맞추시는 게 좀 더 깔끔해요. 지금 왜냐면 들어갔다 나갔다는 더 최악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라인이라도 맞추세요. 라인 맞춘 가장 좋은 건 대시예요. 앞에 대시를 하면 그래도 라인이 맞거든요. 좌측 정렬하는 게 그나마 낫고요. 좌우 정렬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최악이에요. 다 잘했는데 여기 좀 아쉽네요. 토쿠나만 쓰기는 애매하죠. 여기 비우지 마세요.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적게 쓰라고 했지, 비워놓으라고는 안 했어요. 이게 비워놓은 걸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쓰고 하시면 안 돼요. 전처리니까 토크나만 하시면 안 되겠죠. 전처리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네. 분석 사례까지. 사례도 좀 너무 세네요. 이거 15분 걸렸나요? 15에서 16분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보다 빨리 걸리셨나요? 쓰신 분 누구죠? 땡땡영님? 원영님인 것 같은데? 안 오셨네요. 네. 답을 주셨네. 18분. 그쵸? 네. 양이 그래요. 이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얘가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지금 18분 걸리셨으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이것도 여기 지금 텍스트가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3단락은 뭐냐면, 나 여기까지도 알아. 이거거든요. 나 이거의 전문가야. 이거거든요. 그 포인트만 주면 돼요. 많은 양을 쓸 필요가 하등 없어요. 많이 썼다고 점수를 더 주고 적게 썼다고 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물어본 거 말고 여기까지도 알아라는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돼요. 그래서 세 줄, 네 줄. 도시 끓였을 때 세네 줄로. 밑에 간글로 끝내주는 게 좋고. 끝도 없죠.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안 되시니까 말 안 드렸지만, 사실 맨 마지막엔 간글 써주는 게 좋아요. 종결을 간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표 밑에는 간글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문서 보시면 표에 간글 없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얘가 무슨 표야라는 설명이 될까요? 최소한. 뭐라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시간 관리 해주세요. 들어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ITSM. 오늘 ITSM이랑 ITIL이랑 구독경제는 엄청 쓰시겠네요. 그쵸? 여기 채워주시고, 키워드가 별로 안 보여요. 키워드는, 네. 도식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셀테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딱 한 번 해보고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이상하면 다시 하셔야죠. 도식도 맞춰보시고. 그다음에 시간도 어떻게 하면 줄일지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셀테는 사실 한 번 쓰고 올리시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쓰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써보고 외우는 거 내가 얼마큼 쓸 수 있는지 써보고 쓴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뭘 줄여야 되는지 암기가 덜 됐으면 암기를 좀 더 하셔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 암기가 됐는데도 느려? 그러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글씨 양이 많아서 인 거거든요.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갔던가? 네, 그런 걸 이제 고민하시고. 아까 이제 남들 것 중에 글씨 최소로 된 것들 보시고, 내 거랑 이 사람 글씨 차이가 얼만큼 있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제 쓰고 올려주셔야 된다. 그럼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휑해 보이는 축구장 안 되고, 비율도 하나도 안 맞죠. 좌우 비율 하나도 안 맞고, 네모박스 비율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건 도식이 아니죠.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토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거 딱 보면 이거 무슨 느낌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데려가지 않을까요? 뭘 원하는 건지 모르는잖아요. 그렇죠? 모든 도식은
내가 그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이해하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토픽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아, 그럴듯하고 이해될 것 같아라는 느낌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 도식으로만 이해되는 게 가장 좋은데 다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게 써야 되니까 그건 어렵고 최소한 키워드로 넣어서 아, 얘가 걔를 말하는 게 맞나 보다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용 없으면 그냥 안 쓴, 그냥 공간, 이 사람 그냥 공간 때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 피드백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이 가로줄은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로줄은 필수. 도식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필사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필사 하셔야 됩니다. 필사 안 하면 절대 이거 도식이나 이런 게 늘 수가 없어요. 오전에 하는 필사 제가 시간 좀 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안에서 오래 걸린 케이스 여기 있다니까요. 3년? 여러분 3년 하실 거예요? 왜? 굳이? 힘들게. 여러분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여기다 쓰셔야 되잖아요. 일주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걸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 많은 걸 포기하셔야 되는데 빨리 시간을 줄여서 포기하는 시간을 줄여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1번이 쓰는 거예요. 쓰는 것만 되면 1년 안에서 노려볼 수 있어요. 쓰기만 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토픽 양은 1년이면 웬만큼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물론 공부한다는 전제,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 1년이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토픽량은 돼요. 쓰는 게 1번입니다. 점수가, 네,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없네요. 정의가 맞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 근데 이렇게 써도 13점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도 몰라도 뭐라도 이렇게 그려 넣으면 정의만 적당히 맞으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빵점과 13점은 엄청 큰 차이잖아요. 안 쓰면 0점인데 뭐라도 내가 써도 넣으면 점수 이렇게 준다니까요? 이렇게 써도 써야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써야 된다. 시간 안에. 몰라도 이렇게 해도 써야 된다. 아시겠죠? 공유 경제네요, 이분은. 네. 이 비율만 좀 맞춰주세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지금 이만큼 뜨고 여기는 이렇게 좁아서 글씨만 이렇게 쓰고 여기도 좀 비고 끝까지 채우시지. 요건 그림만 조금 도식만 좀 바꿔주시고 아 이게 아깝죠 아깝죠. 물어본 게 메인인데 그렇죠. 초반에 키워드가 정말 부족해서 나는 죽어도 6개 키워드가 안 나와요. 3개는 외우라고 하셨으니까 외웠어요. 그러시면 키워드를 2줄씩 쓰세요. 그냥 가운데다 해서 2줄, 2줄, 2줄 쓰시고 설명으로 적당히 빼우세요. 안 되시는 분은 그래도 6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룹핑 하면 사실 무조건 8개 키워드 4개는 쓰겠죠. 그룹이 2개씩 해갖고 8줄 쓰면 양도 되고 대신 설명 쓰느라 힘들긴 하겠지만 네. 기술 요소 서비스는 사실 네트워크 보안, 뭐 인증 이런 거 다 넣으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방화병 뭐 진짜 뭐 넣으면 돼요 다. AP 뭐 그냥 뭐 모바일 앱 뭐 그냥 다 서비스에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있으려면 뭘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브라우저 그냥 모르겠으면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CSP도 있어야 되고 MSP도 있어야 되고 뭐 통신해준 ISP 업체도 있어야 되고 진짜 키워드는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면서 들었던 IT 하시면서 들었던 온갖 것들 다 갖다 넣으시면 돼요. 키워드는 웬만한 거 다 서비스잖아요. 뭘 물어봐도 웬만하면 다 서비스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 거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거 진짜 표 채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한 몇 주만 지나시면 진짜 특히 서비스 지나고 나면
뭐 키워드는 그냥 진짜 막 갖다 넣으면 돼요. 많아요. 가상화 하나만 붙여도 쓸만한 게 너무 많은데. 축이 하나만 갖다, 그러니까 GPS 딱 하나 넣으면 힘들어요. 축으로 갖다 놓고 나면 축의 기술만 해도 한 페이지 나오는데. 뭐 거기서 한두 개씩만 키워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만 갖다 놔도 그냥 진짜 덜어나는 게 더 힘들어요, 나중에. 아, 뭐가 좀 더 맞는 키워드지? 이 토픽에 좀 더 매핑되는 키워드지? 이거 고민이 나중에 더 힘든 거지. 키워드가 몰라서 못 채우는 일은 존재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다 서비스잖아요. 80% 이상이 서비스란 말이에요. 기술이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진짜로. 불량. 기본 정도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 내용이 너무 적어요. 네. ITIL V3. 뭔 말이죠? 펜을 못 썼다는 게 뭐예요? 아, 다음번에 두 번째 쓰신 거라는 거죠? 음, 표 글을 자리가 모자랄 수가 있나요? 네, 넘어가도 된다고 저번 주에, 네, 그렇죠. 도식은 넘어가면 안 되고요. 표는 넘어가도 돼요. 네, 제가 뭐 말씀드렸죠? 표는 아무 상관없어요. 앞 페이지에 헤더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뒤에 헤더 없어도 돼요. 앞에 썼으면. 도식도 최소 6칸 정도 하시는 게 좋다는 건데, 줄여도 되긴 해요. 뭐 정말 없으면 네 줄에 하기도 해요. 근데 하면 내 손해지. 도식이 작아지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작아지고, 내 페이지 써야 되는 게 늘어나니까 도식을 4줄 썼으면 표를 8줄 써야 되잖아요. 10줄 쓰던가.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지니까 문제인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6줄 이상 그리셔도 돼요. 한 페이지로 다 도식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법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 틀을 맞춰야 한 페이지 분량이 딱 맞는다는 거지. 뭐 8줄 쓰고 10줄 썼다고 안 돼요? 도식이? 뭐뭔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단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그릴수록.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6줄 안 되는 도표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제 표준, 아키텍처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거는 이제 안 돼요. 6줄엔 도저히 그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건 보통 10줄 정도는 그리셔야 되거든요. 책을 그리려고 네줄 도식이 편한 방법이 안쓴 게 나아요. 네줄 표를 안 쓰는 게 낫냐고요? 도식도 도식 도식을 안 하는 게 낫냐고요? 하는 게 낫죠. 4줄이라도. 되게 간단한 거. 도식이 없으면 표로 다 채워야 되거든요. 표로 채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비어 보인다. 안 보여. 채우는 거 능력이죠. 네, 다 비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예요. 그 모범 답안을 보시면 안 비어 보이지 않나요? 없는 내용도 안 비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보시라고 뭐 필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사하시면 늘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로. 무조건 늡니다. 그리고 3줄 안 돼요. 정의 왜 3줄 갔어요? 앞에 대시, 그다음에 2줄로 끝내기. 글씨체 나쁘지 않은데 내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축약해서 2줄로 끝내시고 혹시라도 3줄 갔으면 끝까지. 진짜 최악의 경우에 3줄 갈 수, 이거 마찬가지예요. 정의 3줄 쓰면 탈락인가요? 아니죠. 점수 못 받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안내해드리고 가이드해드리는 건 답안을 최적화로 쓰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 오바됐다고. 만약에 제가 끝까지 무조건 채우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몇 칸 남았으면 이 사람은 점수 무조건 까이나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앞에 다 그렇게 채워서 깨끗하게 쓴 사람이랑 갑자기 내 답안이 들어오면 그 사람보다는 점수를 적게 줄 거잖아요. 근데 이때 점수 적게 주는 거의 포인트는 1점 단위라니까요. 1점이 까일 수 있어요. 근데 3명한테 1점이 다 까이면 3점이 까여요.
그런 걸 막자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뭐 이게 뭐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제가 뭐 두 줄, 여섯 줄 키워드 세 개, 이거 규칙은 아니에요. 그죠? 템플릿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익히게 하고 빨리 합격하기 위한 가이드지. 그죠? 도식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완전 다르게 쓰신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네. 정말 잘 그릴 자신 있으면 하시면, 표현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답안을 시간 안에 써야 되고 우리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는 게 빨리 붙고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하기 편하다. 이거예요. 그냥 딱.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 좀 있다니까요. 오히려. ITP에서 하도 이렇게 찍어내 놓으니까 실제 실력이 안 돼도 붙는 이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소양이 안 되는데 붙었네. 다 쓸데없는 그냥 합격하고 소양이 돼도 돼요. 뭔 상관 있어요.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지. 저희가 무슨 시험 보는 거지 소양 키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라이센스 취득하는 시험이지 학습해서 박사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논문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 붙는 게 목적이지 논문 쓰러 오신 거 아니다. 논문은 정확하게 써야죠. 깊이 있게 사례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웃긴 건 길수하고 논문 쓰시면 잘 써요 또.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표로 고르셔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답안 작성법. 다시 숙지. 네. 0.5예요, 이게? 1로 한번 써보실래요? 해보시고. 사실 이 정도면 0.5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깎은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아마 400표 쓰시면 손목이 터져나갈 거예요.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400번 쓰시면 손이 안 쥐어져요. 잘. 6시간 40분을 쉬지 않고 쓰는 거라니까요. 펜은. 근데 이렇게 꽉꽉 눌러 쓰시면 엄청 힘들어요. 아마 4교시 때 못 쓸 수도 있어요. 진짜 아파서. 합격하신 분 중에 4교시 쓰고 핏줄 다 터진 분도 있어요. 손등 핏줄. 그분 3개월 합격자이긴 하신데, 4개월인가? 저 딱 시작할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저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시험 보고 나가셨어요. 그분 앞에 하신 분이, 전기수 하신 분, 어쨌든.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독한 분들. 사례 중에 앉아서 안 주무신 분도 있어요. 아니, 누워서 안 잔 분들. 단기 합격자 중에. 누우면 그냥 기절하고 잘 것 같아서 자기는 앉아서 잤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상한 분들이죠. 안 그래도 붙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대신 그런 분들은 빨리 합격하긴 하더라고요. 초단기 합격자들은 약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긴 하신데, 강교사님도 디스크 얘기하시잖아요. 6개월 합격하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점은 애매하네요. 쓴 정성이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위에 거요? 그냥 ITIL 4.0이 있다기보다 ITIL 4.0만 보시면 돼요. 버전이 그냥 바뀐 거지 하위랑 상하위가 있는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4.0 물어봤으면 4.0 쓰는 거거든요. 네. 이 등장 배경보다는 정의가 맞죠, 무조건. 등장 배경은 쓰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기에 정의가 없네요. 점수 많이 드렸네요. 정의를 잘 썼다 생각했는데. 바꾸면 도입이 될 수가 없죠. 종교로.
BP,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지, 사례 모음집이 종교로죠. 제가 제일 중요한, 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뭐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종교로예요. 목적과 키워드가 아니고. 두 번째가 키워드고, 세 번째가 목적인 거예요. 하지만 작성의 순서는 목적과 키워드 종교로겠죠. 중요도는 종교로가 더 중요해요. 정확한 명사형 종교로가 전문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사 되더라도 어디 가서 뭘 얘기하실 때 얘는 뭐 어떤 거인 기술이다, 방법론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대하는 게 달라요. 진짜로.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얘기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돼요. 최소한 관계적인 것도. 되게 웃겨요. 나보다 경력 더 많고 더 전문가인 사람한테도 막대하면서 막 안 돼요. 네.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잘못 말한 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더 그 분야 전문가보다도. 전문가보다는 자기가 더 잘한다 생각해요. 담당자는. 자기 업무니까. 그 기술 전문가보다. 근데 기술사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때문에 어느 정도 대우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런데 막 용어를 막 그쵸? 아마추어식으로 하시면 그쵸? 무너지겠죠? 그게 아시죠?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쉽다. 항상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근데 이 공부하시면 그런 건 어차피 고민 안 해줘도 되니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네, BCS는 아니고 데이터 마이닝 정의인데 두 줄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요소가 2단락에 나로 가야죠. 차라리 얘를 2단락 가로 하나 정도 예시로 더 주죠. 근데 마이닝이니까 마이닝을 하는 걸 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술적 모델을 물어본 거니까 물어본 건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본문은 2달러, 1달러이 아니죠. 기술 모델을 여기다 구성도를 그리셨잖아요. 그럼 잘하셨어요. 그럼 이걸로 세 개가 아니라 6개를 그리셔야죠. 그래야 가, 나로 두 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페이지 분량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도식이 6줄이 빠지면 얘가 6줄 들어와야죠. 표 하나가 더 들어와야죠. 가의 기술적 모델인데 이런 것도 있고 군집 기반이랑 두 가지 있잖아요. 상관관계 기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기반으로도 있고 마이닝이니까 기술적 요소니까 뭐 암기법으로 AS 분대특위 뭐 이런 거 있죠. 국민전 음, 저번 주에 이것까지는 안 해드렸는데 마이닝 AI라서 있어요. 분지파 뭐 쏨 이런 것도 있고 SWM 모델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암기장 한번 보세요. 크로스로. 틀을 한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면. 어우, 힘들어. 이 찌그러뜨려서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거 하셨어요. 네,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ISP랑 단계별 산출 및 활동 산출물,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셨어요. 쓰기 힘든 문제. 자, 물어본 게 얘랑 얘의 활동과 산출물이죠. 그럼 활동과 산출물을 가랑 나로 써야겠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식화 하든가.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계로 하시고 산출물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이건 아예 뺐네?
각각을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 좀 힘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아, 활동 때문에. 여기서는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IS, 순서도. 지금 둘 다 IS, 정의는 어디 있어요? 정의를 일단락에 가나보다 지금 둘 다 ISMP인데? 잘못 쓴 거야. 영어는 뭐 아, 이건 아, ISP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아니면 저는 요거랑 요거를 빼고 그냥 표에다가 두 줄을 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쓸 내용이 많은 텍스트 많을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라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표에다가 그냥 그 ISP랑 ISMP 적고 정의를 두 줄 적었을 것 같아요. 또는 1단락에는 ISP의 활동 산출물, 2단락에 ISMP의 활동 산출물하고 정의랑 단계랑 얘는 안에다 표에다 넣었겠죠. 그렇게 가도 돼요. 표 하나에다가.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잘하셨는데 시간은 엄청 걸리겠네요. 이거 보고 쓰셔도 이 정도 쓰시려면 네, 한 11분, 12분 걸리겠어요. 아, 도식이 저 같은 활동에다가 그냥 도식으로 때리고 활동은 그냥 산출물 밑에다 쭉 썼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방법은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왜냐면 하나의 표로 들어가면 오른쪽 산출물이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표준이긴 해요. 물어본 게 활동 및 산출물 각각 매핑하신 거잖아요. 매핑한 게 표준인데 이렇게 외우기 어려우시면 매핑으로 어려우시면 활동 따로 산출물 따로 그냥 적어도 되죠. 알아서 알아먹겠죠. 그 정도. 왜냐면 답안은 작성하는 방법 따라 다른 거라서. 그래서 매핑해서 외우시는 게 베스트인 건 맞고 매핑이 혹시 안 된 케이스면 쪼개버리세요. 활동은 보통 절차 같은 거잖아요. 절차는 도식으로 떼어도 돼요. 상세하게 안 적어도. 도식 정의 쓰고 도식 쓰고 밑에 설명 안 해도 돼요. 도식 그러니까 밑에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다 써야 되는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아, 얘가 뭔지를 네. 그러니까 도식의 활동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출물까지는 노출이 안 될 것 같아요. 화살표에다가 적당히 몇 개만 쓰시면 되죠. 아, 도식에다 활동과 산출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활동을 양이 많으니까 얘를 그냥 절차처럼 도식으로 하고 왜냐면 하나의 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물어보면 이제 이런 표 하나 그리실 거잖아요. 음. 아까 같은 경우에 활동,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산출물 1, 뭐, 1, 산출물, 뭐, 명세서, 계약서, 결과서, 이런 거 적고, 여기 설명 적고, 여기는 병합해서 그냥 설명, 분류. 요런 표 하나, 요게 한 세트예요. 네, 절차니까 여기 조금 더 칸이 늘어나겠죠. 요런 표 두 개로 하셔도 되죠. 산출물을 적으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적으시면 고득점 답안은 맞아요. 활동도 자세히 적었고, 산출물 자세히 적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니까,
시간 줄일 때는 사실 요게 가장 베스트 세트거든요. 요렇게 하셔서 당연히 가운데 정렬 이랑 하셔야죠. 중앙 정렬 어디 갔어? 어딘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다 설명 쓰는 거죠. 이러면 양이 확 줄죠? 텍스트 양이 줄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보통 두 개 물어보는 거나 세 개 물어보면 요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산출물이 됐던 구성 요소가 됐던 기술 요소가 돼서 키워드 세 개만 쓰고 가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러 개 물어봤기 때문에 양이 무조건 늘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시겠죠? 자세 조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는 ISP니까 환영 종목통 다섯 개만 적고 활동 절차는 요게 기본 세트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잘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적으시면 네, 고득점 줄 거예요. 고득점 주는 답안은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문제지. 자, 다음에 경제성 평가. 이거 저번 주도 다 했던 거네요. 개요. 여기다 정의 특징 쓰면 이상하죠? 목차가 빠져야 돼요. 목차를 가 나로 뺐다는 얘기는 목차가 있어야 돼요. 목차 없이 가나는 없어요. 어떤 문서도 본문 내용을 바로 쓰는 목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목차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목차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가나 나 서브를 뺀다는 건 잘 고민하셔야 돼요. 2달락은 서브를 빼야지 좋은 거고 1달락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정작 빼야 되는 2달락은 안 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줄. 좀 부족하고요. 내용도. 음. 고려사항 텍스트로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고려사항은, 네, 15점. 그 다음에 ITSM, 글씨 조금만 띄어쓰기 더 많이 해주세요. 투자 기조가 들어갔어요. 좋아요. 네, 비율만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3단표. 양 좀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이 여섯 줄인데 왜 안 될까요? 얘가 다섯 줄이니까 안 나오죠. 간결하고 끝이 나와야 돼요. 그냥 끝만 해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간결 없어도 끝만 쓰면 한 페이지 딱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여섯 줄을 안 쓰면 이렇게 비어요, 한 줄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쓰다 만 게. 여기다 간결을 쓰고 채우든 어쨌든 뭐라도 해서 끝이 여기 오게 하든 아시겠죠? 이렇게 한 줄 비워놓는 거 안 돼요, 맨 밑에. 그래서 항상 다 봤을 때 분량 조절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키워드나 뭐 밑에가 애매하면 표의 내용을 더 추가나 있어도 애매한 부분 뭐 없애셔야 돼요. 내용은 다 있어요. 좋습니다. SLA 협약서로 끝났죠. 이거 보면 바로 이거부터 눈에 갈 거예요. 협약서 맞니? 그다음에 제공자 하는 건데 기술이 없네. 기속화 외움해보고 지표 다 적으셨지만 본문 양이 적죠. 3단표 해주시고 계속 똑같아요.
달러 가나로 60, 60개 없어. 이렇게 쓰시면 사실 점수 드리기는 뭐 편해요. 그렇죠. 인공식량망 네, 넘어가지 않도록 뭐 글씨를 줄여주세요. 인간 신경망 모방 을 하여만 뺐어도 올라갔을 것 같네요. 모델로 만들어도 필요 없는 글씨네요. 추론 예측 분류 등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하지만 키워드는 없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내용이 키워드 안에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이게 핵심인데. 활성함수가 활성함수가 왜 사방팔방 있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출력하기 전에. 여긴 가중치가 맞고요. 여긴 활성함수가 맞고. 여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 나로 해주 이렇게 제가 하는 차는 드린 적이 없어요. 가의 도식, 나의 상세 구성 항목, 그렇죠? 단락 빼야죠. 대시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네, 그냥 설명글이죠. 핀테크. 네. 정의 두 줄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이 많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설명은 없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간글을 쓰면 웬만하면 한 줄로 끝내세요. 간글을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다음 문제인가요? 자, 앞에 문제는 키워드 내용. 정리. 표가 이거 3단이었네? 아니죠?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린 건 눈에 보여요. 뭘 써도 틀리지 않을 만한 걸로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라인 쳐주시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 뭐라도 글씨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글씨가 여기 너무 방에다 작게 쓰실 필요 없다. 한 줄 더 가도 돼요. 자, 이 라인을 이렇게 길게 그으시고, OLA 커뮤니케이션 밑에다 쓰시고, 한 줄 더 가도 되거든요. 7줄 하셔도 돼요. 그 글씨를 이렇게 안에다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 작게 그리시면, 도식 그리는데도 요거 신경 쓰느라 더 걸려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그리시는 게 빨리빨리 그려지시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룹핑을 했는데, 이 구성요소는 그룹핑이 아니죠. 그냥 공간 쓴 거죠. 나눠야죠. 근데 내용은 잘 적으셨어요. 근데. 네, 좋아요. 이렇게 적으시는 거 잘하셨어요. 협약서, 네. 키워드 두 개만 해도 충분히 차잖아요. SL의 개념도가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됐으면,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8줄. 그쵸. 여기가 작아졌으니 늘릴 수밖에 없죠. 분량은 맞고요. 어, 네, 그룹핑 해주세요. 여기 텍스트가 너무 많네요. 띄어쓰기 좀 너무 적어요.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측정 방법. 이거 뭐, 한 18분 쓰셨나요? 일단 10분 넘었어요. 시간이 못 됐네. 네, 시간 무조건 재주셔야 되고, 지금 텍스트 사방 너무 많죠? 네.
이걸 그냥 딱 보면 아까 답안이랑 똑같잖아요. 딴 분이랑 그냥 보고 베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썼다. 내가 이걸 갖고 답안을 쓴다는 노력이 아니라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다 외워서 다 써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외워서는 답안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최소로 외우고 나머지 키워드스럽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는 거 어떻게 추격해서 표현하지? 이게 맞죠. 아시겠죠?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하나 외우시는데 하루 이틀 걸릴걸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밖에 없는데 보셔야 되는 토픽 한 56개, 50개 정도 될 텐데 못해요. 그러면. 예,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으로만 보면 점수를 안 드리진 못해요. 이렇게 모두 다 쓴다고 안 되는 아닌데 시간 안에 절대 못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시간 안에 쓰면 뭐 점수 높게 맞겠죠, 당연히. 자세히 썼는데. 네, 좋아요. 굿. 음, 요런 형식은 여러 개 물어볼 때만 하세요. 가, 나로 무조건 나눠주세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하면 그룹핑을 그냥 뭉개버린 느낌이잖아요. 몇 번 써보다 보니까 이게 밑에 구성에서 그룹핑할 게 마땅히 생각지가 않아서 조정파가는 그룹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쓰셔야죠. SVS나 SVC를. 이거에 4차원 모델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더 중요한 건 사실 4차원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인 SVS와 SVC예요. 네, 그거 서비스 밸류가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한 건데 너무 4차원 모델에만 이게 매몰되어 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쓸 거 내용은 너무 많죠. 이거 제가 암기법 제일 길게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프랙티스도 있고. 비교보다는 프랙티스 같은 거 몇 개 쓰는 게 낫고 비교도 그림으로 그리세요. 3.0, 4.0에서 어떻게 바뀌었어 정도만 표현하시는 게 심플해요. 이렇게 텍스트 쓰는 거 훨씬 적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내용은 이 단락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가 좀 부족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길었죠? 힘드셨죠? 네. 오전 피드백은 이걸로 마치고요. 네. 이거